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TX 말씀 좀 드립니다. STX가 첫째 날에 기대보다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망을 하고 어렵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금융에서 KB 쪽에서 KB 창고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KB가 과연 그 원흉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지난 9월 12일 날부터 출시가 돼서요. 자, 이 건의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작용됐는가? 네,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조선내화하고 CR홀딩스가 조선내화가 결국 그 두 가지로 분할이 됐는데 이 CR홀딩스 패턴으로 속락하는 패턴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토론방에서 안티성 글로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TX가 꺾이다 보니까 그린 로지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린 로지스가 이제 품절주라는 그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것이냐,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양 패턴으로 전개가 될 경우, 그죠? 분할된 기업이 금양은 아니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한 아주 큼지막한 기업들 중에 이제 유사한 게 금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양 패턴일 수도 있는데 그 세 번째 경우의 수가 금양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러면 금양 패턴일 경우에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뭘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주 초에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아울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월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집할 종목, 요거는 후반부에, 영상 후반부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500% 이상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KB금융에서 그 물량이 많이 나왔죠. 첫째 날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KB증권은 지난번에 그 2차 전지 그 ETF가 9월 12일에 출시가 됐죠, 여러분. 9월 12일에 출시가 됐는데 이 KB 운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 하락의 베팅을 주로 하는 좀 고약한 증권사라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토론방이라든가 주주모임 이런 데 보면 자, KB 카드 이거 뭐 해지하자 막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 STX의 첫째 날에 순매도 창구 1위가 바로 이 KB 운용이었거든요. KB 금융이었습니다. 근데 KB 금융에서 이제 ETF도 상장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 인버스 ETF죠. 주가가 내려갈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인버스 ETF에 지금 현재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KB 측에서 그런 것과 어우러져 가지고 물량을 매도한 게 아니냐 이런 흉흉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방이나 뭐 주주 모임에서는 KB카드 해제버리자 막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KB 쪽의 순매도 동향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여기 그 KB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이 KB 창구에서 무려 37만 주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여러분. 그죠? 다른 증권사보다 상당히 많이 한 모습이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91만 주 매수를 했고요. 한국증권도 한 7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KB증권에서 유독 매도 치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KB증권에서 그렇다면은 최근에 8월 달에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치는 것이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일자별로 봐야 되겠죠. 일자별로 요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KB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제 KB 나와 있습니다. 이 KB 창구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 창구 동향을 한번 보니까 자, 여기 나오죠. 8월 달에 계속 순매수를 하다가 순매도로 좀 변화가 됐죠. 순매도로 거래 재개가 돼서 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KB 창구 여기 보이죠? KB 창구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8월 7일경입니다. 이때부터 순매수를 해가지고 결국 첫째 날에 이만큼 판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던 물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첫째 날에 순매도하면서 얘네들이 사실 첫째 날에 시초가를 좀 누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가가 밀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KB증권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2차전지 인버스 ETF를 출시를 하면서 이거 그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 지금 현재 관심이 많이 가는 게 STX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STX를 좀 그래서 이제 누르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KB 카드 해지하자 막 이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KB 쪽 창구의 움직임이 좀 안 좋았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KB 쪽에서 얘네들이 주로 매수를 8월 달에 한 게요. 쭉 보니까 여기서 이제 증감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네,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을 보면 여기 누적 거래량이 마이너스 45,000에서 이 최고 칠 때 66만 4천이죠. 그러니까 되게 한 60만 주 정도를 순매수했다가 몇 주를 첫째 날 판 거예요. 37만 주 정도를 순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다. 그리고 계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절반 정도 30만 주라 칩시다. 이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한 37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정확하게 보면은 60만 주에서 37만 주 빼니까 23만 주 정도 남은 걸로 봐야 되나요? 그죠? 네, 30만 주가 아니라. 요 정도의 물량만 이제 나오게 되면은 KB증권의 압박은 일단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삼성이나 또는 이제 다른 창구, 한국증권 뭐 이런 창구도 다음 주 초반에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한국 그리고 삼성 얘네들은 대개 순매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700에서 45만이니까 한 44만 주 정도를 한국증권은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계략적으로 보면 한 140만 주 정도를 정확히 보면은 이제 그 정도 되겠네요. 14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이 창구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일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일단 이 흐름으로 보면 KB증권은 한 27만 주 정도만 순매도할 게 남아있는 상태고 절반 이상은 다 매도를 했다. 그죠? 삼성 같은 경우는 한 14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네,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 KB에 대한 부담은 이제 별로 가질 필요는 없고 삼성 쪽에 대한 삼성 창구에 대한 동향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계략적으로 그 정도 되겠네요. 삼성 창구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구 동향 일부분만 보고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이 삼성증권 창구가 140만 주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 동향을 좀 잘 봐라. KB 같은 경우는 이미 절반 이상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없다. 다만 이제 첫째 날에 밀렸던 것은 KB증권의 농간이 좀 작용이 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 하락 배팅을 할 수 있는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지금 좀 작용이 더 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제가 조선내화하고 금양의 중간 패턴으로 첫째 날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선내화 패턴을 보면은 첫째 날에 흔들렸지만 둘째 날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한 서너 배 시세를 낸 거고요. 그죠? 근데 이번에 STX의 흐름은 이 조선내화 패턴보다 좀 못한 패턴입니다. 그죠? 조선내화보다는 좀 안 좋아요. 하지만 첫째 날에 등락을 거듭한 것은 비슷하죠. 근데 이 조선내화 건과 관련해서 이 조선 분할된 게 이제 조선내화하고 시안홀딩스잖아요. 근데 조선내화는 차트가 이랬었는데 시안홀딩스 같은 경우는 분할하고 나서 여기죠. 분할하고 나서 계속 내리꽂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형태로 STX도 전개가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토론방에서 안티성 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조선내화는 굴뚝 산업이고, 그리고 STX는 신성장 산업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의 모멘텀을 갖고 분할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굴뚝주하고 성장주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뭐 CR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지만 우리는 CR홀딩스 패턴이 아니라 조선내화 패턴으로 좀 본 것은 조선내화 쪽에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본 거고, 이쪽이 더 분할되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조선내화 쪽이 SX와 같다고 우리가 흐름을 예측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본 겁니다. CR홀딩스보다는 조선내화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형태에 가깝고, 그리고 STX 형태와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선내화 CR홀딩스는 이 굴뚝산업이죠. 네, 성장주하고 가치를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 CR홀딩스처럼 속락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을 가질 이유가 좀 없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가 서두에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만은 주식수가 굉장히 지금 현재 작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STX 그린로직스가 717만 주에 불과합니다. 717만 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그 품절주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작은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를 크게 올릴 수가 있다. 네, 그런 이점이 첫째 날에 작용이 됐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TX가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린로지스 주가가 올라간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죠? 요런 측면들이 좀 작용이 된 거예요. 그린로지스가 아주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그 수급적인 논리, 그리고 품절주적인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린로지스를 급등을 시켰다고 보는데, 이 그린로지스는 STX가 다시 올라오면 그린로지스는 다시 좀 거꾸로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그린로지스가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STX하고 반대적인 개념에서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사실 STX가 처지면 STX 그린로지스가 올라가니까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린로지스도 갖고 계신 거거든요. 20-30% 정도는 그린로지스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시총 합계, 예,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한 종목을 두 개로 분할해서 두 개를 다 받으셨으니까 거래 전 시총하고 거래가 재개가 되고 첫째 날 시총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이익이 난지 손실이 난지 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래 전의 시총이 1조 1천억 정도 됐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래 재개되고 첫날 시총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STX 그린로지스가 2,300억, 그리고 STX가 8,375억. 자, 그러면 1조 한 500 정도는 되죠. 1조 500.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거래 전 시총하고 거래 후 시총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손해본 거 없어요. 그죠? 네. 크게 손해본 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시총 합계가 크게 차이가 진다면은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결코 여러분들이 손실 본 상황이 아니에요. 크게 손실 본 상황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거래 전과 거래 후의 시총이 현재 그 똔똔이 돼 가는 그런 정도의 시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또 STX 주가는 그 옆으로 횡보하면서 묶어 놓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그린로지스가 계속 급등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그 합산 시총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STX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STX가 많이 급등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꽝 대신 닭이라고 이런 케이스가 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예요.
크게 손해봤다면 그게 문제가 되고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손실 보니까 매물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절대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선내화 패턴 아까 봤죠. 그리고 이제 금양 패턴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양 같은 경우 분할은 안 했지만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해서 급등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거래 정지 전에 STX의 주가가 이 금양의 이 고점이라고 칠 때 이건 지금 금양 차트입니다. 이런 조정 과정이 몇 개월 나왔었잖아요. 그랬다가 더 큰 시세를 냈습니다만 이런 경우라면 사실 시간은 걸리지만은 결국 큰 시세를 내는 것이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조정을 받는 것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금양의 조정폭과 똑같이 가지 않고 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정폭이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정 기간이 한 3개월 금양은 걸렸지만 STX가 3개월 꼭 걸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뭐 보름 또는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더 짧게 조정을 보이고 위쪽으로 가는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부분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 금양의 그 위에서 내리기 시작한 그 패턴대의 모양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 요때의 여기 뭐가 써져 가지고요. 다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STX 첫날처럼 금양도 한 15% 내려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계속 하락한 게 아니고 둘째 날에 물론 개파락해서 내렸지만은 십자 형태를 보면서 그 다음 날에는 위쪽으로 쭉 다시 반전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즉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모도리 과정을 주고 반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되밀리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고점 시세를 준다는 거죠. 고점 시세를 준다는 겁니다. 예, 그죠? 이때 어디까지 반등을 했어요? 여기까지 반등을 했잖아. 그러니까 첫째 날에 급락한 폭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냥 속락하는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급량과 같은 형태로 모도리 반등을 주면서 다시 그 첫째 날의 장중 가격대 그 가격대로 회복이 나오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TX 차트로 왔습니다만은 STX의 첫째 날 음봉의 중간 위쪽 이 정도 라인까지도 반등이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밀리더라도 밀리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흐름을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베스트 케이스 이거는 뭐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내화 패턴이죠. 첫째 날 음봉을 길게 보였지만 둘째 날에 시초가 띄워가지고 출발해서 양봉을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면 조선내화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STX 차트로 다시 와서 여기서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리기에 38,000원, 한 4만원, 막 이런 정도로 둘째 날에 주가를 끌어당겨서 안착을 좀 시켜준다면 그 다음에는 조선내화 패턴으로 다시 들어올리는 패턴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첫째 날에 종가를 보시면서 실망했겠지만은 그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그 어떤 패턴,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걸 지금 현재 뭐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STX의 주가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손실을 보신 게 아니에요. 위에서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손실 본 게 아니고 결국 STX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손실을 볼까 이익을 볼까가 결정되는 거지. 지금 현재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는데 손실이 난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이익이 많이 난 상태고
지난번에 거래 전에 잡으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난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오늘의 제 말씀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응원하는 응원 문구를 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시초가가 올라가 가지고 좀 튀어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금양과 같은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이 금양 모양도 자세히 보시면 그 둘째 날이죠. 둘째 날 같은 경우에 좀 밀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십자 형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날에 못 돼도 십자 형태를 좀 만들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그 기대하는 바고, 첫 번째 기대하는 바는 시초가 띄워가지고 38,000원에서 4만원 시세로 둘째 날에 종가를 마감하면 참 아주 베스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요약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 베스트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응원 문구를 뭐라고 보내주는 게 좋겠어요. 자, 베스트 케이스로 가자. 요거 좋죠. 베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뭐 이렇게 응원 문자를 좀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시초가를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면 응원이 현실로 반영이 돼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시초가 띄워라. 그죠? 요게 제가 볼 땐 더 바람직하겠네요. 그죠? 뭐 1번이나 2번 패턴으로 응원 문구를 보내주셔도 좋은데, 뭐 좋은 거 하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런 좋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에게 상당한 도움을 좀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는 항상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주말인데 찍고 있습니다. 주말인데 찍고 있는데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시초가 띄워라. 아니면 베스트 케이스 뭐 이렇게 양쪽 문구 중에서 좋은 걸로 말씀을 좀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주가는 항상 다르게 전개가 되죠. 근데 예상도 안 하면 안 되고요. 갑작스럽게 주가 변화를 맞이할 때는 부안해동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미리 좋은 케이스, 나쁜 케이스로 자꾸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장중에 진짜 필요한 그런 매매 전략이나 장중의 순간적인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있고, STX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문자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TX라고 종목명을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정보 제공과 매매 사인, 실시간이죠. 실시간. 그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X라고 종목명을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카톡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STX 카톡 그렇게 보내주세요. 카톡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STX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응원하실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문자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아까 그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하고 싶은 말씀은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매일 급등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급등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그냥 숫자 1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제대로 된 급등주 추천해서 추천만 드리지 않고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응원 문구는 뭐예요? 시초가 띄워라. 아시겠죠? 그렇게 응원 문구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매집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매집주 잘 잡으셔가지고요. 대박 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기업들이 크게 시세 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광 IL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광 IL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천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되게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권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수량을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되게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무상증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메뉴 상단 전번이 있죠.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무료입니다.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를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